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월 3일 시네타점 모닝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밤사이 보니까 좀 약간 조정은 있었는데 다시 반등을 했습니다. 약간. 그래서 비트 차트 좀 먼저 보면 지금 4시간 차트거든요. 어저께 74,550불 저점을 수입을 하고 지금 반등을 했습니다. 반등을 했고 새벽 5시까지는 조정봉이 하나 나왔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지금 저점을 78,000불을 찍고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8,800불 라인에 지금 올라서고 있는데 중요한 게 여기 그 4시간에도 페어밸류 갭이 있지만은 1시간에도 페어밸류 갭이 있습니다. 제가 이 페어밸류 갭을 쳐놓은 거는 요거는 노란 줄은 1시간 페어밸류 갭의 C 자리 중간값입니다. 지금은 크게 의미는 없어요. 지금은 왜냐면은 BOS가 형성이 되고 이 앞전에 여기 BOS가 형성이 된 다음에 페어밸류 갭이 생기고 나서 그 페어밸류 갭에서 1시간에서 C 자리를 찾아서 진입을 하려고 제가 이제 해놨던 건데 자 일단은 지우지는 않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페어밸류 갭을 만약에 그 돌파를 하는 그러니까 페어밸류 갭을 돌파하면 이제 오더블럭 자리가 나오거든요. 오더블럭 자리를 돌파하면 이제 상방으로 다시 이제 올라간다는 소리인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오더블럭을 돌파를 했었을 때 어디까지 갈 거냐 도대체 그쵸? 1시간 오더블럭을 만약에 8만 불입니다. 8만 불을 뛰어넘는다고 한다면은 4시간과 1시간이 겹치는 오더블럭 자리가 있습니다. 이 자리입니다. 28,500불 자리인데 여기도 4시간의 오더블럭 자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오더블럭 자리가 있고 또 1시간의 오더블럭 자리가 있는데 겹치는 자리는 82,500불 라인 쪽이거든요. 결국은 여기까지는 일단 올라올 수 있다. 그러니까 저항을 뚫으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겹치는 자리만 체크를 해놨고 그러면 이제 올라오는 어떤 형식의 문제인데 제가 보기에는 바로 급등을 하면서 쭉 올라올 것 같지는 않고요. 4시간 캔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만약에 오늘 올라온다 그러면 주간장에 계속 지그재그 패턴으로 좀 늘어지면서 올라오는 거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하기 때문에 올라온다면 거기 이렇게 지그재그로 해서 계속 올라올 것 같고 만약에 오늘 최종적인 목적 그러니까 11시 30분에 미장 시작했었을 때 그때도 올라오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때까지도. 그러니까 여기를 돌파하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상향으로 조금 갈 확률이 좀 있다. 그리고 만약에 반대로 얘가 다시 저점을 리테스트를 좀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오늘. 근데 만약에 이렇게 리테스트를 하면은 얘도 한 방에 내려오긴 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외적으로 뭔가 큰 이슈가 있으면은 내려올 수는 있겠지만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약간은 상방이 좀 유리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전제 조건이 나스닥이 지금 프리마켓 시장에서 0.3% 상승하고 있는데 나스닥이 0.5%에서 1% 정도가 만약에 떨어진다 그러면은 비트나 이더도 오늘 주간장에 밀릴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나스닥이 견조하게 지금 상승 패턴을 유지한다면 비트나 이더도 계속 상방 쪽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스닥을 다시 한번 좀 보면 나스닥의 역사적 고점이 26,398 지수입니다. 이거는 달러가 아니라 지수입니다. 지수. 나스닥 지수인데 이 자리가 역사적 고점이에요.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향해서 지금 다시 저점을 수입을 하고 25,266 자리를 수입을 하고 지금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앞전에 중간에 좀 허들이 있었는데 지금 거기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25,880. 실질적으로 역사적 고점을 뚫는다라고 만약 가정한다라면은 많이 안 남았어요, 지금요. 그죠? 아마 오늘 한 번 더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상방 쪽으로 뭐 간다 그러면은 비트나 이더도 상방으로 갈 확률이 많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지금 이들이 지금 추구하는 게 이제 혼조세라 그러죠. 자꾸 부딪힙니다. 뭐와 뭐가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어저께 그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되면서 경기 체력에 대한 좀 기대가 강화가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부딪히는 이유는 뭐냐면
워시 쇼크 때문에 그들이 생각하는 그 강달러와 매파적인 성향 때문에 지금 전체 흐름이 안 좋게 부각이 됐었거든요. 달러 가치가 이제 상승을 하니까. 그래서 안전자산, 뭐 위험자산 뭐 다 필요 없고 예, 그냥 하방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루가 지나고 그죠? 이제는 조금 걸러지죠.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좀 걸러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추세대로 갈 확률이 많은데 어쨌든 어 그 무리하게 무슨 몰빵을 한다거나 막 예, 그럴 필요는 없으시고 차분히 거래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래서 급락만 하지만 않는다면 전체 시장은 약간 다시 우상승으로 좀 갈 수 있다. 하지만 또 리테스트를 할 수 있는 여력이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어디를 빠지면 안 되냐? 비트는 7만 7천 불 아래로 내려가면 안 돼요. 여기가 지금 4시간 페어밸류 갭이 있는데 그죠? 자세히 한번 보시면 4시간의 페어밸류 갭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예, 여기 4시간의 페어밸류 갭이 있어요. 하기 때문에 만약에 찍는다 그래도 한 7만 7천 한 300불, 400불 예, 여기 자리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예, 근데 오더블럭까지 또 위협을 한다. 만약 내려와서 7만 7천 불을 위협을 한다 그러면은 좀 힘듭니다. 그죠? 예, 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자리는 안 내려오게 좀 바라야 되는 거고 만약에 밀린다 하더라도 예, 만약에 포지션이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만약에 롱을 들고 있는데 여기까지 내려와 버리면 좀 위험할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조금은 더 신중해야 됩니다. 오늘은 타점 자리는 없어요. 타점 자리는 없고 만약에 어 그러니까 그 확인을 할 수 있는 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9시라 캔들이 바뀌었는데 전저점이 있습니다. 4시간 캔들에서 지금 전저점이 77,850불이거든요. 예, 지금 한 1000불이 조금 안 되는데 이 전저점만 깨지지만 않는다면 우상향으로 좀 보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여기죠. 예, 여기. 자, 그리고 아시겠지만 주간 장에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특히 오늘 같은 날은 특별한 날이 없으면은 그냥 흐르는 장세일 수도 있어요. 그죠? 흐르는 장세. 그러니까 위로 갔다 아래로 갔다. 4시간 캔들이기 때문에 이제 잘 안 보이는데 1시간 캔들만 보더라도 음봉 나왔다 양봉 나왔다 또 음봉 나왔다 양봉 나왔다 이게 반복할 수 있거든요. 뭐 15분 캔들은 더합니다. 죠? 계속 이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음봉 양봉 이게 계속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만약에 주간에 거래하시는 분이 있다면 주간에도 거래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니까 하나 팁을 드리자면 어저께 제곱승 거래 방법 알려드렸었죠. 네, 그걸로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클 때보다도 이렇게 적을 때도 해도 상관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비트를 기준으로 한다면 한 200불 단위로 해서 예, 제곱승 거래 방법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늘 뭐 일정이 있어서 거래를 하지 못하니까 제곱승 방법은 예, 내가 컴퓨터에 앉아서 투자할 때 하셔야 되세요. 그냥 걸어만 놓고 딱딱딱딱 시스템 트레이딩처럼 하시는 것보다는 직접 눈으로 보고 캔들을 보면서 예, 딱 대응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곱승 방법으로 롱입니다. 제곱승 방법으로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들어갔다 비트 두 개를 들어갔다라고 한다면은 8만 78,600불에 들어갔다 그럼 7만 400불 그죠? 예, 400불, 200불 뭐 이렇게 나눠서 예, 들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게 오늘 조금 유효해 보입니다. 전체 캔들 흐름상. 왜냐면은 어저께 설명을 해드렸지만은 그거는 지그자그 패턴. 그러니까 내려왔다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런 반복적인 패턴이 나왔을 때 상당히 중요한 그러니까 괜찮은 방법의 매매 방법이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테스트를 충분히 해보셔야 되니까 큰 금액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한번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비트는 오늘 저녁 때까지 한번 좀 기다려보고 아까 말씀드렸던 77,850불입니다. 이 전저점만 안 깨지면 여기서 만약에 오늘 흘러내린다 그랬었을 때 여기에 다시 터치를 하고 다시 올라가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래서 조금 이 자리만 안 깨진다면 롱으로 보는 게 바람직하고 ICT적으로는 일단 자리가 없으니까 저녁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더를 한번 볼게요. 이더 4시간 캔들 보면 비트랑 좀 비슷합니다. 비트랑 좀 비슷한데 비트하고 이더하고는
좀 괴리감이 있는 게 퍼센테이지가 조금 틀리기는 하죠. 그죠? 그래서 이더도 넘어야 될 산이 있어요. 그래서 2480불 라인 뭐 이 정도 라인에서는 한번 올라서 줘야 되지 않나 여기까지는. 예, 근데 아직은 힘이 없어 보이고 1시간 캔들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로 비트도 이더도 계속 고점을 찍고 그죠? 2,400불을 뚫지는 못했는데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약간 주고 여기서 또 판단하겠죠. 저점을 찍고 이렇게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렇게 가는 형상이 나와요. 그래서 이더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 저점을 보면은 2,300 한 10불 정도 되나요? 2,310불을 좀 깨지 않는 선에서 가는 게 좀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밀린다고 했었을 때는 조금 기다려 보시는 것도 지혜고 뭐 이런 거죠. 주간 장에 뭐 예를 들어 내가 시간이 없어. 투자할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굳이 그럼 진입 안 하시면 돼요. 저녁에 해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어저께 ICT적으로도 충분하지만은 재곱승 방법을 도입을 해서 제가 보니까 그 정도 수익도 재곱승을 했을 때 10%, 한 두세 번 거래했을 때 한 2, 30%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개인 분들이.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다 생각해서 그 방법도 도입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호흡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쨌든 마무리 정리를 하자면 나스닥이 밀리지 않는 이상은 그래도 비트나 이더도 좀 지지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급락은 하진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스닥 차트 꼭 보시고 비트와 이더 전저점 말씀드렸죠. 비트는 78,000불이 깨지지 않는 선, 적어도 77,850이 깨지지 않는 선에서는 일단 롱이 좀 유리하다. 그리고 이더도 마찬가지로 2,310불이 깨지지 않는 선, 거기서 롱 타점이 조금 더 유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ICT적으로는 자리가 없다. 만약에 ICT로 나는 거래를 해서 조금 기다려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저점 수입 자리 여기 리테스트 하는 구간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74,600불 정도 여기 기다려야 됩니다. 비트는 이더도 마찬가지죠. 이더는 아직 저점 수입을 안 했어요. 2,114불입니다. 2,114불까지 기다려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ICT로 난 전체 큰 흐름을 중타나 장타의 개념으로 보겠다. 그럼 좀 기다리셨다가 저녁에 투자하셔도 충분하실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할 때는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뭐 내려올 때는 겁나서 못 들어가고, 그죠? 다 올라가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되지? 또 이렇게 고민하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움을 극복하는 거는 작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물론 이제 뭐 신법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건 기술적 분석에서 작도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자리가 왜 깨지면 안 되고 깨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떤 전략 전술을 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작도를 잘 하셔서 전체 시장에 대응을 좀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가 조금 춥습니다, 오늘. 건강 유의하시고 저녁 10시에 다시 찾아뵙고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전체 시장 흐름에 우리가 대응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침에 수고 많으셨고요. 식사들 맛있게 하시고 저녁 10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